안녕하십니까. 전산응용 기계제도 강의를 맡고 있는 조용철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계재료,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그런 과목이긴 한데 조금만 신경 쓰면 잘 맞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과목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계재료에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은 금속이겠죠. 금속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에 대해서 누구나 제일 먼저 만나시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금속이라고 하는 건 고체입니다. 고체이기 때문에 여기 써 있죠. 여기. 자, 결정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실온이라고 하는 부분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20도, 그러니까 보통 상온이라고 하는 부분이 20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4도씨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험을 할 땐 보통 4도씨를 쓰지만 일반적으로 실온하면 한 20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실온에서 고체이다 이거예요. 고체. 액체는 안 되고 결정체이다. 뒤쪽에 결정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겠지만 그런 어떠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단 뭐만 수는 상온에서도 액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일단 금속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보면 반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강 종류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명회색입니다. 명회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반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유의 강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일단 뭐 항동 같은 경우는 흑갈색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우리가 금색이라고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각 그 금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광택을 갖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공이 용이하고 일단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절사가공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로 갖고 가셔야 돼요.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접는 것도 가공이에요. 붙이는 것도 가공이에요. 근데 절삭이라고 하는 부분은 칩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공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가공이라고 써야 되겠죠. 금속이 사용되는 부분의 넓은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연성과 전성, 약간 늘어지는 성질과 펴지는 성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내가 성형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열과 전기가 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금속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기구물을 만들면 거기에 열이 전달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전기가 통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도체 두 개가 다 통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크고 경도 및 용융점이 높아야 된다. 자, 일단 비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알다시피 무게라든지 최적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도, 단단함이죠. 단단함도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융점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모든 금속이 기본 동력 전달 장치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되면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마찰열이 발생을 해요. 근데 마찰열이 굉장히 높게 올라간다는 얘기. 하다못해 절삭하는데도 한 400~500도 이상으로 그 순간적으로 온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조금 용융점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속을 시작하면서 누구나 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화학적인 성질이에요. 화학적인. 그러니까 뭐 부식이 된다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건데 첫 번째 우리 이제 말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산화의 앞에 산소예요.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알다시피 초만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초에 우리가 불을 켜고 그 초가 타 들어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산화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산소가 들어가서 그 금속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부분이 산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식은 좋은 게 아니겠죠. 부식이 돼버리게 되면 그 부분에 금속의 성질이 바뀌니까 다른 화합물이 된다 이거예요. 금속의 환경에 산소라든지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공기 중에 어떠한 부분하고 반응을 해서 다른 화합물이 되거나 침식이 되는 현상, 안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피의 표면적인 부분이 까맣게 변해버리거나 그쪽이 무너지기 때문에 침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환원, 산소를 뺏기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내주겠다, 다시 산소를 빼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일단 내자가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은 견딜 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에 견딘다. 내식성은 다른 말로 하면 내부식성입니다. 부식성. 그렇기 때문에
부식이 되지 않게끔 견딘다, 열에 잘 견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일반적인 온도 이상의 고온에서 고온이에요. 고온에서 성질이 변화하지 않고 잘 견딘다. 자, 주변의 환경에 반응해도 뭐 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응해도 부식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말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 단어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금속의 성질적으로 분리를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금속의 물리적인 성질과 뭐 기계적인 성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물리적인 성질의 대표적인 게 뭐죠? 비중입니다. 비중과 용융점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부피를 갖고 있는 물과 물체의 비율, 그러니까 사도시물이에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상온을 잠깐 설명드릴 때 기본적으로 20도냐 4도냐를 얘기할 때 뭔가는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걸 결과물을 보겠다 하면 4도를 많이 쓰고요. 상온이라고 하면 20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물질의 단위 용적, 무게와 표준 물질의 무게와 비를 우리가 비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왕관을 물에다 넣어서 물이 빠져나간 양만큼 내가 쟀더니 이 왕관의 무게를 쟀더라. 그게 비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무게와 비, 전체적인 크기가 같이 들어간 거니까. 자, 용융점이라고 하는 건 녹는 점이에요. 녹는 점. 말 그대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를 용융점이라는데 가장 높은 거는 원소 중에서는 텅스텐이겠죠. 3600도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에요. 열 전도율이나 전기 전도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금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열을 받았는데 그 열을 그대로 머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녹거나 내 성질이 바뀌어버리겠죠. 아니면 전기가 들어왔는데 전기를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그 안에서 스파크가 튀든지 뭐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 있지 않고 어떻게 한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른 곳으로 보낸다. 그걸 전도율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적다. 적다는 건 그만큼 금속으로서 오래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연이라고 나오는데 열입니다. 열 전도율이에요. 열 전도율은 거리 1cm에 대해서 1도시의 온도차가 있을 때 1제곱센티미터의 단면을 통해 전해지는 영향. 그러니까 1cm에서 단위 면적당으로 전해지는 열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건 은입니다. 은. Ag라 그러죠. 은이 제일 높고요. 보시면 알루미늄이 가장 열 전도율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여기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의 전기 전도율은 안티몬이 가장 낮다. 이 순서에 대한 부분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한글로 써놨지만 기본적인 기호들은 좀 알고 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마그네슘도 있고 아연도 있고 니켈, 뭐 철, Fe 있고 납 있고 여기에서 Sb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안티몬이라고 하는 부분도.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좀 문제 푸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은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 자, 지금 나와 있는 단어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단위 질량에 따라서 물체가 1도씨 올리는 거. 내가 요만큼을 1도씨 올리는데 그때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몸도 체온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뛰든지 뭐 뜨거운 걸 먹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석은 말 그대로 그냥 자석이죠. 자석인데 여긴 세 가지로 나눠지죠.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로 나눠지는데 뭐 강자성체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내가 자성을 띄었는데도 자성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강자성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상자성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내가 자성을 주면 그 즉시는 자석처럼 자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성을 떼어버리면 그냥 자성이 없어지는 부분이고요. 반자성체라고 하는 부분은 아예 이 자성이 취급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유 저항, 단면적, 제곱미터에 대해서 임의의 도체 양면에 상한 저항값이에요. 말대로 거의 다 제곱미터예요. 왜냐하면 가로 세로니까 얘에 대한 부분을 단위 면적당이라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괄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런다? 물리적인 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성질에 하나 더 뭐 있습니까? 선팽창지수. 얘는
밀도를 올리는 걸 비열이라 그랬잖아요. 그 올리고 나면 분명히 금속은 늘어져요.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도시의 선상이잖아요. 선상. 그러니까 일직선의 선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선팽창 계수예요. 1도시를 올리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는 얘기예요. 늘어났냐. 얘가 얼마만큼 늘어나는 양. 뭐 이렇게도 하고 양이라고 해도 되겠죠. 글씨가.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선팽창 기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도시입니다. 선팽창 계수의 중요한 건.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적, 걔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 이런 것들이라 얘기해서 물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기계적인 성질은 뭐예요? 내가 이거를 갖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냐 안 되냐, 성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항복점이죠. 일단 항복을 해야 되잖아요. 항복점이 있다라는 건 탄성에서 소성으로 바뀐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금속에서 인장시험, 늘리는 시험, 하중에 증가시키면 응력이 변형돼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을 이루게 된다. 이걸 항복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뒤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응력 변형선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변했을 때 여기 정도 있겠죠. 상항복점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지 금속이 내가 있는 증가시키면 급격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한다라는 부분이 항복점이라고 그러고요. 연성이라고 하는 건 늘어나는 성질. 전성이라고 하는 건 넓게 펴지는 성질이에요. 넓게 펴지는.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질긴 성질이에요. 연성하고 인성하고 가끔 차이를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성은 그냥 늘어나기만 해요. 그래서 연성이 좋기 때문에 보시면 금이 있잖아요. 금. 그래서 우리가 뭐 14K, 18K 이러면 반지를 만들잖아요. 많이 늘어나니까 반지를 만들 만큼 100%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순금은 아니더라도 어쨌든지 제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쓰는 거고요. 자, 구리도 잘 늘어나는데 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인성이라고 하면 보세요. 굽힘이나 비틀림을 작용했을 때 외력에 저항하는 힘. 그래서 질긴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질긴 성질. 내가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질긴다는 건 뭐예요? 잘 고무적으로 팽팽하게 늘어났다가 외리가 없어지면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탄성도 존재하고요. 늘어나는 연성도 존재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통괄적으로 굽힘이나 비틀림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견딘다. 그래서 이걸 인성이라고 그러고요. 인성을 다른 말로 하면 질긴 성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장 강도, 늘어나는 부분에서 인장시험에서 인장하중의 시험편을 평행부, 직선으로 해서 원단면적으로 나눈, 원의 단면적으로 나눈 담은 값을 우리가 인장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장 강도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고 결론은 여기서 나와 있는 연성, 전성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측정을 해보려고 그러면 경강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단한 강 가지고는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강이냐? 연강을 갖고 사용을 합니다. 연강. 왜냐하면 변해야 되니까. 질긴 경강을 갖고 작업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강을 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성. 잘 깨지는 성질이죠. 내가 있는 부분에. 그래서 변형에 견디지 못하고 파괴. 고가 아니고 파괴되는 성질. 이거를 우리가 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취성이 가장 문제가 돼서 못 쓰는 재료가 있죠. 주철. 주철은 이제 탄소가 많이 되면 여기가 올라가려 그러면 탄소량이 점점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2% 넘어가 버리면 주철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 얘는 단단하긴 하긴데 쓰지는 못하겠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녹여버린 거죠. 어쨌든 취성이 돼버리면 깨지기 때문에 취성의 최고봉이라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세라믹이겠죠. 세라믹은 그냥 주면 깨져버리니까 그런 거고요. 자, 가공 경화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떠한 가공을 하고 있는데 열을 받아서 중간에 그 금속 자체의 성질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이 가공해서 강도, 경도가 커지고 연율, 연율이라고도 하고 연신율이라고도 합니다. 얘가 감소된다는 얘기죠. 왜? 단단해진다라는 건 연성과 인성이 줄고 취성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연신율, 당연히 늘어나는 율은 없겠죠. 취성이 늘어난다는 건 깨지지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는 거. 자, 강도, 경도 참 많이 나오는데 맨날 헷갈려요. 자, 강도, 단단함, 경도, 단단함. 뭐가 다르냐 이거죠. 자, 강도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경도는 단단함, 표면이에요. 표면. 그러니까 원래 단면적으로 해서 얘 자체가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단단하냐, 외력에 잘 견디냐, 이런 부분들은 어디를 맞아도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도라고 하는 부분을 만드는 건 보통적으로 열 처리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에 부분 표면은 단단한데 그 단단함의 표면, 그 단단함을 지나고 나면 다시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얘는 표면적인 부분의 단단함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도 시험기들은 대체적으로 표면 강도를 재지 단면적인 강도를 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도와 경도라고 둘 다 단단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좀 기억을 하신다라면 지금 들었듯이 표면 쪽의 단단함이냐 아니면 전반적인 얘의 단면적인 단단함이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단성. 전성과 같음이라 그랬죠. 전성이 뭐죠? 넓게 펴지는 성질. 자, 가단성도 그런 일종의 성질이고요. 자, 피로. 스트레스죠.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되면 결론적으로 파괴점에 이룰 거고요. 파괴점에 대해서 항복점으로 갈 거냐면 소송으로 갈 거고요. 항복점이 안 되면 깨지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인장이 되든 압축이 되든 관계없어요. 계속적으로 똑같은 힘을 계속 되풀이시켜서 파괴되는 거죠. 지금 뭐 간단한 얘기로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본다라면 내가 오늘 물컵을 잡아서 물컵에 손잡이를 잡고 물을 마셨는데 어느 날 힘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물컵을 딱 잡았는데 어떻게 돼요? 손잡이가 뚝 부러졌어. 그 부분은 내가 갑자기 힘이 세져서? 아니겠죠. 다 되풀이된 거예요. 내가 보통 습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오늘도 손잡이를 잡는 곳을 잡았고 내일도 잡았고 모레도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피로가 쌓여서 결론적으로 파괴점에 이뤄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피로는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연속적이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붙어야 돼요. 이게 인장하중이 되든 압축하중이 되든 뭐 비틀림하기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반복이 되풀이 돼서 그 부분이 깨진다라는 거,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